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이다. 요즘에 베트남에 아, 한국에서 엄청 놀러 오잖아. 그치? 여행을. 맞아. 되게 많잖아. 사람 많아. 여자친구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뭐 관광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뭐 이용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구독자 형들이랑 좀 자주 보잖아요. 종종 보잖아요. 맞아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똑같아. 한국 여자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일관돼요. 뭐든 형들이 말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야. 고마움을 몰라. 아, 한국 여자? 개념이 없어. 그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어느 정도 해줘서는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해. 나는 요만큼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 나의 뭐 엄청난 그만큼을 바라는 거야. 너무 안 되는 거지, 자기 평가가. 그러고 또 결정적으로 노산이다. 노산? 이게 어렵죠. 사실 초혼인 남자들은 결혼하면은 자기 애기도 한 명 낳고 싶고 한데, 근데 여자들은 이 여성으로서의 값어치가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하는 요소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몸값이 엄청 높은 줄 알고 하는 거야. 모든 형들이 다 똑같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야. 그러면서 베트남으로 돈을 돌리고 이제 태국도 돌리고 뭐 중국도 돌리고 일본도 돌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주위에 뭐 미얀마도 있고 뭐 많죠. 캄보디아도 있고. 그런데 여자들이 모르는 거는, 남자는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피크를 찍어요, 경제적으로. 그치. 돈도 많으면서. 근데 50대 초반 이 정도 되면 거의 피크를 찍잖아. 남자는 50대 초반 중반 이 정도에. 근데 여자들은 아니거든. 그치? 여자들의 피크는 한 번 빵 찍었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거거든. 쭉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너무 모르고 있다, 본인들은 자기의 상황을 아는 분들은 뭐 벌써 가셨겠죠. 맞았어. 모르는 분들은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야. 베트남으로 형들이 넘어오는 이유는 뭐 어떤 점이 있을 것 같아? 네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나이가 따지면 베트남 좋은 것 같아. 나이 따지면? 젊은 사람 많으니까. 그럼 여기는 인구 20-30%, 20-30대가 뭐 인구의 반을 넘는다니까. 1억이 넘는데요. 네, 1억 넘었어. 1억 정도 되나 봐요. 많잖아,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기는 결혼도 빨리 하는 추세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좋은 게 외모도 보통 다른 동남아 쪽보다는 이 비교도 안 되게 한국스러운 느낌이 나죠. 조금 비슷하지 않아? 한국하고 베트남? 다른 나라는 너무 다르니까 뭐 좀 이질감이 있는데 베트남은 정말 이질감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쵸. 아예 없는 분들도 많고.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 외모에 만족을 못하면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몸매는 다 슬렌더야. 근데 보통 요즘에 남자들이 뭐 이런 쭉쭉빵빵도 좋아하지만 그치. 슬렌더를 보통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슬렌더예요. 많이 먹지도 않고 옛날에 한국 사람 같아. 얼굴도 두상도 좀 작은 편이고 뭐 가슴 정도만 포기를 한다면 똑같습니다, 한국이랑. 글래머가 없어요. ABC? A죠. 그 정도만 포기하면은 외모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저는 그치. 생각을 하고, 이 정도에 만족 못하는 남자들은 어디를 가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뭐 한국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안 맞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맞아요. 여기는 이런 건 비슷하네. 뭐 가족들을 우선시하고 그거 많잖아. 뭐 어른들 앞에서 좀 조심하고 뭐 이런 맞아요. 유교 문화가 맞아요. 확실하게 있고. 이게 제가 태국은 안 가봤는데 태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랑 너무 다른 문화가 너무 다르다고. 그래? 거기는 약간 서양 쪽인가 봐, 마인드가. 근데 베트남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통하는 부분도 많고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괜찮다. 그리고 여기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그거 자기 인정. 힘으로 뭐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맞아. 도움받기 싫어하고. 이 얘기를 하면은 엄청 반대 의견을 가진 형들도 많을 거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저의 눈으로 보는 시선은 엄청 독립적입니다, 한국 여자보다. 비교도 안 돼요. 생활력도 엄청 강하고. 그래서 우리 채널의 방향성이 이 한국에서 연애 자체를 뭐 결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연애 자체가 힘들고 이성을 만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는 형님들을 베트남이라는 새로운 이런 세계를 알려드리고 우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저희 방향이 여기 형들이 이렇게 만나서 빠지는 경우를 보면은 형들이 또 금방 빠지세요. 보면 금사빠야, 한국 남자들이. 그럼 애들이 다정해.
보통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보통 10살 이상 차이 나버리니까 행동도 좀 조심조심하고 애들이 막 이렇게 그 무슨 뭐라 그럴까요? 남자를 좀 우습게 알고 좀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별로 없죠. 한국에는 거의 전멸한 문화인데 베트남에서는 남자가 마누라를 또 패는 아직까지 있어. 그런 경우가 우리 친척들도 꽤 있어요. 있어. 이 형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마 상상도 안 될 네, 거야. 저는 막 이 말도 안 돼. 주위에서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진짜 때린대요. 진짜 아직 있어요. 아, 자기 장인 장모 앞에서 때리는 아, 거를 맞아. 모르는 사람 손님 앞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차대기. 완전 미친놈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가 여자들이 그렇게 막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작은 선물을 만약에 준다 하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돈 아깝고. 뭐 비싼 거 좀 남자 먹으려고 옷. 그러면은 너무 비싸다고 먹지 말라 그러고 싼 거 오바돈. 우리 딴 거 먹자 그러고 쌀국수 먹자 그러고 이런 모습 몇몇 개만 보면은 남자들은 그냥 슝슝 가버리는데 근데 이런 거에 반해가지고 남자들이 금사빠가 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여성들은 괜찮은 여성분일 확률이 높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형들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형들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확실하게 있죠. 20대 초반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남자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중반까지 그건 많아. 이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이 보면은 그런 형님들은 대부분이 공통점이 이 외모 관리가 돼 있어요. 기본으로. 맞아요. 기본으로 외모 관리가 맞아요. 돼 있고 보통 한국 남자들이 다정하고 또 돈도 적당히 쓰고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뭐 싫어할 만한 요소가 없죠. 안 좋아할 만한 요소가 없고 거기다가 이게 외모가 관리가 돼 버리니까 안 그래도 좀 젊게 보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근데 관리를 좀 해버리니까 진짜 뭐 한 20년이 깎여지는 거예요 나이가. 그리고 그분들도 내가 진짜로 20년 젊어진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계속 또 관리를 하게 되고 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커플들은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문제는 조금 다른 거겠지만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그런 커플들을 종종 보잖아요. 보면은 보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진 않고 맞아요. 실제로 살아가지고 하면은 뭐 한 20년 빨리 죽겠지만 그거는 뭐 미래의 얘기고 그거는 나중에 뭐 결정할 문제고 연애하는 상태에서는 적어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여자의 마음은 제가 모르지만 남성 그 형님들은 엄청난 대만족을 하고 있다. 대만족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여자 인물을 떠나서. 그치. 하지만 다 아름다운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형님들이 오해하는 형님들도 참 많이 계세요. 이런 나이 차이, 내가 20살 차이 나는 여자를 만나서 사귀었어. 뭐 데리고 다녀요. 또 잠도 같이 자고. 내가 이 여자를 꼬신 줄 알지. 꼬신 게 아닌 상황이 많아 보면 여자가 그냥 돈 받고 선물 받고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맞아. 아니면은 뭐 결혼해가지고 내가 한국 민증 좀 받기 위해서 그치, 그쵸. 외국인 등록증 좀 받기 위해서 비자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형님들은 그런 당사자들은 몰라 그렇게 이게 눈 콩가시가 씌이면 정말 모르나 봐. 내가 봐도 너무 내가 아재스럽고 이런데 꼬맹이들이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는 서비스이거나 내가 아니고 다른 어떤 거에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들이대는 거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여기도 이 가방끈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걔네들도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하는데 20살인데 50살 아재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나를 좋아하게 만드셔가지고 만드셔야지. 맞아. 꼬셔야지. 예, 뭐 대부분 돈이죠. 돈 문제죠. 돈을 쫓아가지고 나한테 이게 접근해서 잘 되는 경우는 나중까지 잘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어차피 이혼하게 될 거고 그런 케이스들은 내가 믿었다가 뒤통수를 까는 일이 생길 거고 그리고 상당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형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여행 와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형들은 자기들이 내가 남자의 매력으로 일반인을 꼬셔가지고 내가 잠자리를 잘 가진 줄 알아.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클럽이나 이런 데서 내가 돈을 만약에 안 줬다고 쳐도 그 여자는 일반 여자가 아니에요. 자, 반간인 같은 여자고 거의 화류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먼저 들이대고 대시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여자들은 남자를 많이 상대해보고 꼭 화류계가 아니더라도 남자 손님들을 많이 상대해보는 서비스직 서비스직의 화류계는 아니죠. 하지만 그런 여성분들은 적극적일 수 있죠. 맞아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한두 명의 남자를 본 게 아니고 한두 명의 한국 사람을 본 게 아니야. 이 여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하면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걔네들이 먼저 들이대는 경우가 없고 이 형들이 오해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건 진짜 오해하시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들이대는 거지. 보통의 로컬 베트남 여자분들은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출하지 않아요. 맞아. 자존심도 세. 자존심도 세고 아니, 내가 왜 먼저 연락을 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좋아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다. 뭐 나 한 20살 어리게 말한다. 다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여자를 만나러 오시는 형님들이 많잖아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유흥과 서비스직 여자는 만나지 마세요, 형님들. 사귀지 마세요. 만나는 게 아니고 뭐 엔조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주고 사귀는 경우에는 그런 여자를 픽하지 마세요. 남자를 많이 상대해보는 그런 직종의 여성분들을 픽을 하지 마세요. 일반인 만나세요. 대학생을 만나시고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다니는 여성분들을 만나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형님들. 방송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학생이던가 대학을 졸업했던가 이런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과 마인드 차이나 여러 가지 수준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닌 분들은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유치원생스러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습니다. 뭔가 갖춰진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벌써 뭐 문신 얘기도 많아요. 뭐 베트남에 문신한 여자를 걸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학 다니고 나온 애들은 문신 잘 하질 않아요. 맞아. 예. 니양도 우선 없고 니양 친구들도 한 명도 없어요. 문신을 갖고 있는 애가. 근데 문신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있으니까. 분명히 뭐 패션으로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통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없어. 예, 저도. 잔잔한 거는 있을 수 근데 저는 잔잔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많다고 싫은 건 아니지만 많은 여자들은 결혼 상대자로는 좀 연애 상대자로는 조금 베트남 사람도 그래요? 그래? 문신 많은 사람은 좀 우리 나이 때가 뭐 연애만 바라보고 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형님들이 외모도 너무 막 상위권만 찾지 마시고 어느 정도 외모에서 문제야. 뭐 몸매나 어떤 성격이나 성향에서 나와 맞고 나를 위해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또 집안 자식들은 그것도 조금 또 그래. 피했으면 좋겠고 여자가 없으면 몰라도 여자가 많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시면은 너무 가난한 여자 버는 족족 엄마한테 갖다 주는 여자 부모님들이 얘 하나만 바라보고 이것만 손만 내밀고 있는 집 이런 집은 진짜 불행 시작이죠.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다 해줄 거 아니면 그죠. 그런 남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성들을 만나셔야지 행복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지 이런 반대 성향의 여성들을 만나시면은 아마 결혼까지는 뭐 할 수 있죠.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돈도 좀 어떻게 좀 조금씩 해주고 하면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여자들은 결혼은 유지를 잘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성들 위주로 이렇게 잘 픽을 하셔가지고 좋은 여성분을 만나셔가지고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못 누린 그런 즐거움과 이 남성다움과 그런 행복한 기운을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 듣기만 하네. 좋은 얘기 들었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수요일날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좀 어두워졌는데 들어갈까요? 가자. 오늘 조금 이상한 시간에 했죠? 가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